이제는 반론들 하나하나들을 소개해 보면서 이것에 근거해서 한번 반박을 해볼게요. 첫 번째, 예타 이후 이와 같이 시점 종점을 나아가서 노선 변경한 사례가 없다. 화면에 나오는 자료들은 뭐냐면 예비 타당성 검토는 끝났고 노선 변경한 적이 있냐? 58.3%가 시점 혹은 종점을 변경한 거고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 노선 변경은 제가 장담컨대 95%는 된다. 공전 아니라면 양평 시민 모두가 찬성하는 아니다. 오직 한 사람, 김건희 씨만 싫어한다. 좀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양평 사람들은 이거 못 이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면 간단하게 좀 개요를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5일 전에 JTBC 단독 보도였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드러난 것은 민주당 강북구 의원과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인가요? 저랑 같이 이제 참여연대에 있었던 전 사무처장인데 이 두 분들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한번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일단 하드 팩트는 뭐가 있냐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양평군에 소재한다. 그리고 또 하나 하드 팩트, 누구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드 팩트는 있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종전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최근에 뭐 정확히는 작년 말부터 있었던 일인데 변경이 되었다. 네, 이 두 가지. 잠깐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말까지는 안이 있었고 강상면으로 변경이 된 것은 5월달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에 노선 수정안이 공개됐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이제 절대 부인할 수가 없고 이로부터 이 두 가지 사실을 골자로 하여서 이제 뭐 JTBC가 단독 보도 그리고 민주당 시민사회 일각 그리고 한겨레, 경향 뭐 이런 쪽에서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집중적인 문제 의식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예타 이후 이와 같이 종점을 시점 종점을 나아가서 노선 변경한 사례가 없다. 뭐 저희가 한번 이것을 저 역시도 보면 첫 번째 오늘 풀어보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예타 변경이 없는데 왜 변경이 됐느냐,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건설교통부 자료가 나왔습니다. 타당성 단계 노선 변경 현황. 여러분 한번 화면에 뜨는지 모르겠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이렇게 나눈다면요. 지금 국토교통부의 화면에 나오는 자료들은 뭐냐면 타당성 단계, 예비 타당성 검토는 끝났고 아직 지금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선 변경한 적이 있냐? 봤더니 1999년 이후 모집단이 총 24건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중에서 14번이 시종점이 변경됐습니다. 24건 중에서 14건이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네요. 그렇죠. 우리 이거 정확히 따져볼 수 있는데 58.3%네요. 58.3%가 시점 혹은 종점을 변경한 거고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 노선 변경은 제가 장담컨대 95%는 된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한겨레의 최근 보도도 뭐냐면 이 고속도로 생기면 뭐 나중에 제가 그거 추가 설명도 다 할게요. 뭐 서울 강남까지, 양평에서 서울 강남까지 20분이면 도착하고 그리고 양평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그리고 최재관 지금 이 민주당 지역위원장입니다. 양평위원장은 최재관입니다. 그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양평위원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종전안이라면, 지금 화면에 뜬 종전안이라면 양평 시민 모두가 찬성하는 안이다. 오직 한 사람, 김건희 씨만 싫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양평 시민이라고 해보십시다. 저기 남종면, 여기가 이제 서종리라고 하나요? 수종리라고 하나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면 이 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이용해요?
자, 지금 강화면도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시고 지금 강화 IC가 상당한 키워드인데 일부 언론들은 강화 IC가 있는 것처럼 오해되도록 이렇게 살짝 그래픽을 집어넣거든요. 일부 언론들은. 지금 선동질 심한 언론은. 근데 지금 강화 IC 없습니다. 지금 강화 IC는 절대 확정된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양서든 강상이든 강화 IC는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 부분도 제가 좀 이따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종전안이라면 강화면 분들도 이거 고속도로 못 이용해요. 좀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양평 사람들은 이거 못 이용하는 겁니다. 양평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측에 이게 중부 내륙 고속도로이고요. 양평 JCT에서 약 10km 아래로 가면 남양평 IC가 있습니다. 거기 이용해야 돼요. 실감 나십니까? 그러니까 톨게이트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이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종전 고속도로는 양평 군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 좀 극단적으로 양평 군민은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야 김경률 그거 너무 심한 말 아니냐? 네 그 말 책임질 수 있냐? 자, 저와 똑같은 말을 누가 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최재관 여주 양평 민주당 위원장분이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방송에서 했죠. 지난 일요일 네. 윤석열 탄핵 집회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언론에도 공개됐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에도 지금 있습니다. 제가 키워드만 몇 개 그분이 말씀하신 걸 얘기해 볼게요. 이건 근데 이 말이 맞아요. 한번 제가 그분 했던 말을 그냥 그대로 우선은 인용해 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도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그대로 해볼게요. 데일리안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관 위원장은 지난 8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47자 촛불 대행진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자, 지금부터 곧바로 인용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사람의 교통이 문제가 아니라 주말에 놀러 오는 서울 사람들을 위해 뚫는 것이다. 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맞잖아요. 지금 종전한 여러분도 그래픽으로 보셨지만 맞잖아요. 지금 그런데 최재관이라는 똑같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이제 저는 제 말씀이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반론들 하나하나들을 소개해 보면서 네. 속이는 말들을 소개해 보면서 이것에 근거해서 한번 반박을 해볼게요. 똑같은 사람 최재관이 아까 소개했지만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는 양평 군민 모두가 동의하는 거다. 종전안에 대해서. 단 한 사람 김건희만 반대하는 거다. 최재관 이 위원장이 그래서 강화 IC를 예. 찍고 네. 양서면으로 가는 노선이면 좋겠다. 네. 그런 이야기도 덧붙이긴 네,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지금 이 부분도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가지고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한번 제가 어떻게 보면 아까 보고서에 이례적으로 그래픽이 먼저 나왔고, 자, 예비 타당성 조사의 개요 해가지고 사업 목적 이거 다 빼버리고요. 다 빼버리고 이런 거 이야기 나오니까 한번 해볼까요? 수도권 사업 목적 해가지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의 교통정체 완화, 그리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시와 양평군의 지역 간 접근성 향상.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서울시와 양평군의 지역 간 접근성 향상. 양평 국민들은 이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서울시와 양평군의 지역 간 접근성 향상. 저는 처음에 야, 이 사람들 뭔 소리야? 양평군 사람들 이용할 수 없는데 무슨 소리야?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야 양평 국민들 너희들 있잖아. 이 고속도로 타지 마. 너희는 안 타야 돼. 너희 타지 마. 뭐 제가 더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너희 타지 말고 다른 사람들 있잖아. 서울에서 두물머리 놀러 가는 사람들, 서울에서 강원도로 놀러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타야 돼. 그 사람들만 타면 니들은 타지 말고 제발 좀 타지 말고 고속도로 타지 말고
그 사람들만 타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양평군으로 차를 안 가지고 올 거 아니냐. 양평시 국도로, 양평시 뭐 군도로 이런 데로 오지 않을 거 아니냐. 지금 이건 뭐냐면 양평 사람들 너희들은 이 고속도로 탈 이유가 없어. 서울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너희들도 행복해지는 거야. 일견 말이 돼요. 잘 해석해 주자면 지금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돌아가 볼게요. 양평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뭐 아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 민주당 양평위원장뿐만 아니라 이거 종전하니 양평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평 국민들에게서는 어떤 요구가 있냐면 우리도 이 도로를 지금 강화IC다 노선 변경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양평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는 뭐냐면 우리도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열정적으로 우리 김경현 선생 설명해 주시는데 예비 타당성 보고서를 보더라도 그 다음에 지금 양평 군민들 제일 중요합니다. 양평군 내부에서의 또 도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보다도 양평군 내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IC가 필요하고 그것은 강화면이다. 그렇죠. 적정 위치로 이 강화면으로 보고 있고 강화면에 IC가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궁금했던 의문인 왜 노선 변경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노선 변경은 강화면 IC를 포함을 하게 되면 이건 노선이 일단 변경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기존의 노선처럼 될 수는 없다.